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표에 대한 중징계는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러자 정치권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준석의 실각이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 징계가 아니더라도 이준석이 계속 당대표직을 이어가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근거는 역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힘의 주류는 TK, 강성보수,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들만으론 정권을 잡을 수 없으니 지역적 이념적 세대적 확장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은 어김없이 TK 강성보수 60대 이상의 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컨대 정권 교체를 위해 선출된 수도권 중도보수 30대 당대표가 선거 뒤에도 자리를 지키긴 어려웠을 거란 분석입니다. 1992년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김영삼은 부산 경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중도보수였습니다.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민자당은 중도보수 주류의 신한국당으로 개편되죠. 하지만 문민정부 중반부터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손을 잡은 민정계가 다시 전면으로 부상합니다. 국민이 선택한 건 민주화 투사이자 중도보수였던 김영삼이었지만 정작 신한국당은 TK 중심의 강성보수 성향이 강한 도로 민정당이 되고 말죠. 그로부터 10년 후에야 보수의 주류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두 번이나 정권을 빼앗기며 정권 교체가 절실해진 한나라당은 샐러리맨의 신화이자 성공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명박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보수 색채가 짙은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이명박도 대통령이 된 후 친박을 공천해서 대거 탈락시키며 새판짜기에 돌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은 결국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에게로 몰렸습니다. 그렇게 한나라당은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TK 중심의 강성보수 정당이 됩니다. 박근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그는 중도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웠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손수조 전 새누리당 부산 사상 당협위원장 같은 청년 정치인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스스로가 변했습니다. 집권 후 경제민주화 구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요 직책은 올드보이들에게 맡겼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퇴행적 정책도 강행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TK 강성보수만이 남은 지역정당화였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선택합니다. 탄핵 이후 더 명징해졌던 TK 강성보수 노년층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준석은 수도권 보수며 중도보수 성향이 강하고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입니다. 어떤 측면에선 국민의힘 주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준석 체제를 용인했고 역대 최고 수준의 2030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면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당대표가 왜 공세에 시달렸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성향도 맞지 않고 새파랗게 젊은 당대표를 자리에 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준석이 실제로 성접대를 받았는지 그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를 확인할 방도는 없습니다. 다만 큰 흐름에서 볼 때 이준석이 당대표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공언한 공천 시스템 개혁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앞을 지키는 벽은 생각보다 높고 공고하기 때문입니다.